안녕하세요, 데이비슨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실전 회화 연습 데이 30입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문법 연습은요. 영어를 하다 보면 어떤 self 하면서 I love myself 여러분 이런 문장이나 I live by myself 여러분 이런 문장을 만들 때가 있어요. 자, 오늘은 어떤 차이점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그냥 self를 쓰는 것과 by와 함께 그 다음에 self를 쓰는 여러분 엄청난 큰 차이점이라고는 솔직히 안 느껴지긴 합니다. 굉장히 slight difference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연습은요. 무조건 지켜야겠다 이게 법이지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이런 의미구나 이 정도로만 한번 살짝 한번 맛을 보고 그 다음엔 여러분 활용하면서 한번 문장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는 내 스스로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런 문장을 만들 때는 일단 내가 결정을 내렸어 라고 되어 있으니까 표현을 하나 아셔야겠죠. 그냥 단순히 decide를 활용하는 것도 sure 나쁘지 않고 근데 그냥 결정하는 느낌, 결심하는 느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make라는 동사를 활용을 해서 decision 우리 명사 형태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나는 결정을 내렸어. 자, 우리 연습은 하고 나서 우리 make a decision 이걸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과거 여러분 시작 확인했으니까 I made a decision 까지는 오겠죠? 그 다음에 그냥 myself를 쓰는 것과 앞에 by를 주고 myself를 쓰는 거 여러분 이 차이점을 한번 익숙하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차이점 의미가 이렇게 변해 여러분 이런 건 없습니다. 아주 슬라이트해요. 자, 그냥 myself를 쓰는 경우는요 의미가 직접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했어. 여러분 이 정도 의미를 I did it myself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I made it myself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 약간 의미를 주는 전치사 by랑 같이 by myself 딱 쓰면요. 아주 독립적으로 여러분 아주 independent하게 들리면서 굉장히 자주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혼자 힘으로 내가 발견하고 알아챘어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약간의 강조 느낌으로 by를 쓰는 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I made a decision myself. 일반적인 I made a decision by myself.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장 역시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우리는 도움 없이 혼자서 여행을 했어. 혼자서 독립적으로 우리가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행했어. 앞에 주고 we traveled 주고 독립적으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우리가 직접 by를 주고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참고로 끝에 self로 끝나는 건 myself 한 명, yourself 한 명, himself 한 명, herself 한 명. 그런데 our는 보기만 해도 2명 이상이죠. 그죠? 그래서 뒤에를 selves, F를 VS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So we traveled by ourselves. 그러면 어떤 말 없이 도움 없이라는 말, 즉 영어로 막 without support 아니면 without help 이런 거 없이도 그냥 문장을 by만 통해서도 문장을 깔끔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문장 역시도 혼자 힘으로 여러분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뭔가 강조하는 느낌이 딱 들어갔죠. 아주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by와 함께 그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다면 뒤에를 2명 이상이니까 아까랑 똑같이 selves, by themselves 이거를 문장 마지막에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그들이 해결했어란 동사 solve의 과거 딱 보이시죠? 그죠? solved. 그 문제니까 뒤에다가 the problem을 적어주는 겁니다. So they solved the problem by themselves. 자, 5번 문장도 이렇게 완성해봤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은 7번 문장인데요. 너 혼자서 아무 도움 없이 너 혼자서 직접 이 일을 다 했어? 강조죠. 그죠? 과거 확인했고 하다란 의미 들어가야 되니까 Did you do? 다 했어? 여기 자리는 여러분 every가 조금 어색해요. every 같은 경우는 혼자서만 쓰이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미를 만들 때 이런 표현 여러분 all this work
일은 아하 재수가 없구나. So did you do all this work? 너 혼자서 독립적인 강조 by yourself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파트는 new words입니다. 하나의 표현들 넣어보면서 문장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당신은 동물들에게 동정심이 있나요? 슬픔을 느끼거나 연민을 느끼는 이런 감정을 얘기할 때 우리가 동정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영어로는 어떤 단어? 바로 sympathy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강세 뒤에 번데기까지 여러분 잡아주시면 자, 발음을 할 때는 우리가 sympathy 영어로 I have sympathy 그래서 have 동사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요. 느끼는 감정이니까 그죠? 근데 feel 동사 쓰는 것도 여러분 괜찮아요. I feel sympathy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너는 동정심을 가지고 있니?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에다가 do you have sympathy 그리고 나서 뒤에 액이 들어가야겠죠. 그죠? to를 쓴다고 틀렸다? 여러분 그런 거 영어에서는 전혀 없죠. 하지만 영어에선 여러분 어울리는 전치사 조합이 있어요. 자, 이런 sympathy는 뭔가 감정적인 연민, 동정 이런 뜻이기 때문에 뒤에는 for와 함께 for animals 이렇게 한번 문장을 만들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So, do you have sympathy for animals? 우리 첫 번째 2번 문장이었고요. 자, 우리 세 번째는요. 고소공포증이라는 단어를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수업할 때도 여러분 고소공포증 하나의 명사 형태를 연습하는 수업은 하지 않아요. 실제로도 우리가 뭔가 진단받은 병명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높은 곳으로 올라갔을 때 뭔가 바바바바 이렇게 떨리고 이런 감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막 포비아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너는 가지고 있니?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 형태가 가능한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표현은 바로 가지고 있니라는 동사와 함께 두려움이라는 명사를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I have a fear. 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너는 두려움이 있니? 그리고 나서 무언가에 대한 무엇무엇을라는 전치사 of를 활용을 해서 높은 곳에 대한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단어는 high라는 단어, 우리 형용사 high의 명사 형태, 즉 높은 곳을 얘기할 때 우리가 쓰는 height라는 단어입니다. So, do you have a fear of heights? 라고 물어보시면 Yes, I have a fear of heights. 답변도 한번 해보시고 높은 곳이라는 의미 때문에 여러분 아파트 이름 중에 영어로 들어간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무슨 하이츠 이렇게 들어가면 아 되게 높은 건물이구나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엔 어떤 장소가 당신을 으스스하게 느끼게 하나요? 오케이? 자, 여러분 으스스함을 느끼는 거 뭔가 조금 싸함을 느끼고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어떤 무서운 장소에 갔을 때 내가 뭔가 기분이 으스스해져. 여러분 이런 표현 오늘 알려드리는 새로운 단어는 feel 동사랑 같이 쓰는 영어로 spooky라는 형용사. So I feel spooky. I feel spooky.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쓰는 표현 중에 spooky는 빈도수가 조금은 낮은 표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영어 단어로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 입에서 나오는 거 더하기 듣는 거. 당연히 이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 뭔가 으스스한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spooky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찾아봤더니 여러분 spook란 단어가 네덜란드어로 ghost래요. 유령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유령이 나타났을 때 느끼는 기분. 그래서 I feel spooky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제 버전은 전 creepy 많이 쓰는 것 같아요. I feel creepy 이렇게. 자, 그래서 4번 문장 어떤 장소가 너를 만드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장소를 먼저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단수로 물어봤을 때는 뒤에를 makes you 이렇게. 자, 그래서 what place makes you. 복수로 만들 때는 what places make you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연습은 sure what places 오케이 s 붙여서 make you 만드니 어떤 장소들이 너를 으스스하게 만드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6번인데요.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잃어본 적이 있나요? 사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뭔가
쪽팔려 본 적이 있나요? 조금 된소리긴 하지만 또는 뭐 망신을 당해 본 적이 있나요? 자, 이런 표현으로 한번 6번 문장은 공부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알려드릴 표현 중에 하나는요. 오케이? lose face라는 표현이 있어요. 직역하면 내 얼굴을 잃어버린다라는 동사겠죠. 그래서 원어민들은 yesterday I danced in front of people and I lost face. 이렇게 쓰면 나 어제 춤췄는데 와 완전 쪽팔렸어. 내가 체면을 잃었어. 이렇게 한번 lose face라는 표현을 한번 활용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질문을 여러분 만드는 거잖아요. 해본 적을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우리 경험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죠. Have you ever 이렇게. 자, 그러면은 뒤에 있는 동사가 PP로 이렇게 바뀌면서 Have you ever lost face? 그리고 나서 누구? In front of people. 뒤에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죠. 체면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lose face라는 표현 종종 사용되기 때문에 6번 문장에서는 꼭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파트는 discussion about datin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 간의 연애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한번 나가서 한번 소개팅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트를 하거나 이런 감정, 이런 관계, 이런 얘기들을 한번 지금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장. 당신은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믿습니까? 자,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런 신념이나 생각을 믿는 거죠. 사람을 믿는다고 하면 trust를 쓸 건데 하나의 신념을 믿는 거니까 자, 동사는 do you believe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떤 거냐면 첫눈에 반하는 사랑이잖아요. 나 너한테 첫눈에 반했어. 여러분 이런 말 할 때.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사랑인데 첫눈에라는 표현을 at first sight라고 해요. 여기서 sight는 여러분 아시죠? 이 시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에서 나오는 이런 시야를 얘기하는 건데 first sight이라는 표현이 바로 첫 번째 들어오는 피사체의 이미지.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감정, love. 그래서 I loved my wife at first sight 쓰시면 나는 내 와이프한테 첫눈에 반했어. 사랑했어. 자, 그래서 오늘 표현은 여러분 do you believe 하고 나서 강조 전치사 in 하나 더 주고 어떤 거? love at first sight. do you believe in love at first sight? 이렇게 물어보시면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do you believe in 어떤 거? love at first sight. 한마디로 이거를 여러분 하나의 명사처럼 그냥 공부하셔도 참 좋다. 그래서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영어로 love at first sight라고 하죠. 자, 그랬더니 yes, I believe in love at first sight.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그냥 믿는 거랑 강조하며 믿기. 여러분 뒤에 인전치사 같이 쓰시면 신념을 더 믿는 때, 더 믿을 때 우리가 believe in을 씁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당신은 데이트할 때 더치페이를 합니까? 자, 여러분 더치페이는 아주 대표적인 콩글리시긴 해요. 제가 솔직히 실제로 원어민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서 정말 여러 버전의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약간 50-50였어요.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What does that mean? 무슨 말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제대로 된 표현을 쓰면 좋지 않을까.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더치를 그대로 살리고 앞에 go 동사와 함께 더치를 이렇게 한번 줘보시면 더치페이 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go Dutch라고 합니다. 습관이었죠, 그죠? 합니까? 습관이었으니까. So, do you go Dutch when you date?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when을 활용을 해서 주어 동사로 문장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 있는 you를 이렇게 털 수 있어요. 이렇게 지울 수 있어요. 하지만 date는 동사니까 여기다가 dating, 즉 when dating, 여러분 이런 구성이 보시는 것처럼 가능합니다. So, do you go Dutch when dating? 이렇게. 자, 그랬더니 yes, I usually go Dutch when I am dating. 나는 데이트 중에 I go Dutch. 나는 더치페이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장에서는 여러분 꼭 go Dutch 이걸로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자, 우리 세 번째 문장. 당신은 소개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역시나 우리 경험 물어보는 질문이었으니까
시작은 당연히 have you로 시작을 해줘야겠죠. 한 번이라도 강조 주고 그 다음은 여러분 소개팅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출발해 볼까요? 자, 영어로 소개팅이라는 단어는 blind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date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 앞에 경험 좋고 그냥 나오는 대로 a blind date 해도 100명 중에 여러분 99명은 전부 다 답변을 할 겁니다만 우리가 이왕이면 영어를 배울 때 체계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배우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영어로 have you ever 하고 나서 done 쓰는 거 너무 괜찮아요. 그냥 have you ever done a blind date 또는 have you ever tried a blind date 이렇게 하는 게 괜찮죠. 그런데 이제 이런 표현도 여러분 가능합니다. have you ever 비동사와 함께 on a blind date 여러분. 오케이. blind date.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비동사랑 같이도 데이트를 이렇게 쓰시면 I am on a blind date. 나 지금 소개팅 중이야. 자, 이런 어감을 활용해서 Have you ever been on a blind date? 라는 질문도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No, I have never been on a blind date. 즉,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자, 3번 문장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 4번 문장은 선호합니까가 나오죠. 즉, 더 좋아하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 옵션 2개를 줄 때는 시작을 Do you prefer 하고 나서 A or B 여러분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A는 뭐 어떤 거냐면 coffee dat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B를 주는 거죠. or dinner dates 이렇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Do you prefer coffee dates or dinner dates? 자, 여러분 prefer 동사 나올 때 있죠. 여기에 대한 답변할 때는 나는 prefer 일단 발음도 여러분 발음도 올려주고 내가 더 좋아하는 걸 여러분 먼저 쓰는 겁니다. 내가 더 좋아하는 거 그리고 뒤에다가 to나 아니면 over 이런 거 활용해서 내가 덜 선호하는 거를 뒤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I prefer coffee dates. 내가 더 좋아하는 건 coffee dates야. 뭐보다 over dinner dates. 독특하게도 prefer 동사는 보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 기본 전치사 then을 사용하지는 않는구나. 이거를 여러분 네 번째에서는 한번 챙겨보면 되겠죠. 자, 우리 그 다음엔 당신은 데이트할 때 무엇을 입습니까? 자, 무엇을 입습니까? 라고 나와 있으니까 습관 문장 What do you wear? 마지막에 on a date. 빠르게 만들어 볼 수 있었겠죠? I wear casual, comfortable clothes on a date. 뭔가 격식을 맞춘 포멀한 표현보다 포멀한 그런 복장보다 약간 casual, 일상적이고 comfortable. 긴 단어는 강세 찍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내려오면서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볼게요. 다 같이 comfortable. comfortable. 그렇죠. 편안한이라는 뜻이죠. So I wear casual and comfortable. 여러분 cozy도 괜찮아요. 여러분, 편안한 거. Clothes on a date. 자, 5번째 답변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6번째 문장. 당신은 나이가 많은 사람. 자, 나이가 많다라는 건 old죠. 그죠? 어린 사람, young이죠. 그죠? 그래서 old의 뒤에 이 열을 붙이면 더 나이가 많은 거. 어리기만 한 게 아니라 너보다 더 나이가 적은 거. 그래서 older 그리고 younger를 활용을 해서 Would you date? 너 할 수 있겠니? 가정을 얘기하는 거죠. Someone. 근데 어떤 someone이냐면 older인지 아니면 younger인지 즉 너보다 older한 사람 또는 younger한 사람이랑 데이트할 수 있겠어? 라는 질문을 만들었을 때 I would date someone older or younger. I would date someone older or younger. 여러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7번 문장. 당신은 데이팅 앱을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케이. 자, 역시나 빨리빨리 여러분 이런 스킬들 챙기셨죠? 경험 물어보는 거였으니까 우리 시작은 have you 하고 나서 used라고만 써도 괜찮은데 이번에는 try라는 동사를 활용을 해서 ing. try ing는 이 행동을 해본 적이 있다. So, have you tried using dating apps? 그렇죠. 사소한 디테일이지만 여러분 데이트 앱스도 틀리진 않습니다만
dating apps라고 하는 경우가 좀 더 많다. 그래서 7번 문장 이렇게 물어봤더니 Yes, I have used dating apps before. 나 이전에 써본 적 있어. 그렇죠. 여러분 before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뒤에다가 뭐 막 붙이는 거 아니에요. before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말로 이전에 그러니까 뭔가 부사 형태 같이도 그냥 before 딱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은 8번이죠. 당신이 두 번째 데이트에 관심이 없으면 뭐하니? 여러분. 그렇죠. 지금 관심이 없어 하는 상대방한테 가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너 뭐해? 그럼요. 이건 습관을 물어보는 문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시작 자체를 what would you do로 하지 않는다. 중간에 if가 들어가더라도. 오케이? 자, 그래서 너는 무엇을 하니? 먼저 만들어 주시고 if로 연결 짓고 not interested를 활용을 해서 what do you do? 넌 뭐하니? If you're not interested. 너가 관심이 없으면 어디에. 그래서 여러분 interested 같은 형용사는 in과 한번 다시 쓰이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in이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용사는요, 여러분 어울리는 조합이랑 같이 항상 공부하는 연습을 꼭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너는 뭐해? 너가 만약 second date에 interested 하지 않다면, 자, 그렇다면 I politely tell them. 나는 아주 공손하게. 그럼요. 너무 매몰차게 여러분 거절하면 안 되겠죠. impolite 하지 않고 I politely 강세 올라가죠. Tell them.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I'm not interested in a second date. 내가 두 번째 데이트에는 관심이 없다고 나는 아주 공손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8번 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은 9번째 문장인데요. 당신은 스피드 데이팅을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스피드 데이팅이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어가지고 아주 짧게 얘기하고 그 다음 사람이랑 얘기하고 그 다음 사람이랑 얘기하고 이렇게 아주 빠르게 만남을 가지는 걸 우리가 스피드 데이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have you. 그리고 나서 고려하다라는 동사 영어로는 consider 이러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have you considered 이렇게 문장을 만들거나 여러분 would you consider라는 말은 솔직히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기는 하지만 너 고려하겠니? 뭔가 이런 가정을 물어볼 때는 sure, would you consider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국말 그대로 만들 때는 have you 여러분 이렇게 만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So have you considered speed dating? 딱 물어봤을 때 No, I have never considered speed dating. 아주 간단하게 답변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은 10번 문장이죠. 당신은 누군가에게 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 역시나 일단 구성부터 여러분 구성부터 have you ever 그대로 가면 돼요. 자, 오늘의 마지막 10번 문장은요. 굉장히 좋은 표현 들어갔어요. 가지고 있는 건데 어떤 거? crush라는 단어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자, 이 crush라는 단어는요. 뭔가 꽝 하고 부딪히는 뭔가 효과음이 딱 들려요. crush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내 가슴에 있는 내 마음이 I have a crush on her 딱 쓰잖아요. 그러면은 난 그녀를 보고 뭔가 심장이 쿵쾅쿵쾅 뭔가 이런 느낌.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누군가에게 반하다 아니면 심지어 짝사랑하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도 have a crush on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쓰입니다. So have you 물어봤으니까 요거랑 같이 쓰면 좋잖아요. 그죠? on이랑 같이 사람 쓰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빠르게 만들 때는 have you ever have 동사를 쓰는 자리였으니까 요거를 이젠 pp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였죠. So have you ever had a crush on someone? 누군가에게 반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 질문이 만들어졌고 Yes, I have had a crush on someone before. 여러분 근데 여기 구성이요. 저 역시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히 어색함이 느껴지기도 해요. 솔직히. 왜냐면 발음할 때 Yes, I have had. have와 had는 어쨌든 루트가 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연습할 때는요. 앞으로 그냥 붙여버려서 Yes, I've had. 발음도 여러분 듣기에도 훨씬 낫죠. Yes, I've had 이렇게. So, yes,
I've had a crush.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실전 회화 연습 Day 30 강의 영상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시나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려운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댓글 남겨주시고요. So, see you next time with my new videos.